네, 이양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수요일 원의 마지막 단은 수일의 극한에 도달했습니다. 극한이라는 말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극한이란 말은 우리의 힘이 거의 끝까지 다 도달했다. 즉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을 때의 상황, 극한 상황,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러나 이제 수학에서는 그 극한이란 말은 또 어떻게 다른지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1번과 2번 무한수열이 있습니다. 자, n이 계속 커졌을 때 이 값들 an이 어디에 도달하는지 일반항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합니다. 1번을 한번 그려보면 첫째 항이 1일 때 1이죠. 자, 2일 때는 2분의 1입니다. 3일 때는 3분의 1, 4일 때는 4분의 1, 5일 때는 5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들을 추적해보면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나요? 그렇죠. n이 계속 커지면 이 an 값은 계속 0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한수열도 보시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차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한번 그래프에 그걸 나타내 보면 첫째 항은 1이고요. 그래프가 첫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음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세 번째 항은 4분의 1입니다.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8분의 1. 다섯째 항은 다시 플러스가 되겠죠. 16분의 1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자,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값은 곧 0이란 걸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특정한 값, 0이라는 특정한 값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수렴. 수렴의 반대말은 수렴이란 말을 쓰고요. 수렴의 반대말은 발산이란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차차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열에서 쓰는 용어 수렴과 극한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봤던 1번, 2번 그 그래프를 잘 기억하시면 수렴한다는 말은 특정한, 그러니까 an의 값이 특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파에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때 이 알파 값 있죠. 이 알파 값을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극한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수학에서는 새로운 수렴한다, 또 극한 값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기호를 개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기호를 쓰느냐면 극한이라는 영어 단어 limit를 줄여서 LIM으로 쓰고요. 읽기를 limit라고 읽습니다. 자, 이거 읽으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이렇게 기호로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무한대라는 뜻을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데, 무한대는 숫자가 아닙니다. 무한대는 아주 커지고 있는, 아주 커지고 말이 안 돼.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극한 값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새겨보시면, limit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냥 극한이라는 말도 있지만 목표라는 뜻도 있습니다. 목표. 그러니까 수열이 이미 도달했거나 아니면 그 도달하려는 목표 지점의 값을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계속 커지면 이게 이 값이 0에 가까워, 즉 0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목표 지점이 0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2라고 되어 있으면 자 이거는 n이 계속 커져도 이미 2에 도달해 있죠. 이미 도달한 값이 2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극한값이 그냥 2입니다. 즉 위에 0은 목표 지점의 0이고요. 밑에 2는 이미 도달한 값이죠. 이미 도달한 값이 2고 위에 0은 목표로 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리미트는 두 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달한 값이나 아니면 목표로 하는 값을 극한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한수의 레인의 발산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발산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밑에 보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게요. 첫 번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n제곱은 계속 커지죠. 무한대로 갑니다. 자, 우리는 이 무한대를 양의 무한대라고 합니다. 양의 무한대. 그럼 양의 무한대가 있으면 음의 무한대가 있겠죠. 음의 무한대. 이 2번 보시면 n이 계속 커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계속 음수로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음의 무한대라고 하고요. 세 번째 예를 보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첫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셋째 항이 그러니까 홀수항은 전부 다 양수 1이 나오고요. 짝수항은 전부 다 음수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했는데 어떤 특정한 값에 도달하지도 않고 목표하지도 않고 1과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차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산의 종류는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73쪽의 1번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그래프 그려보시면 첫 번째 항이 1이죠. 1에서 출발을 합니다.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목표 지점이 이게 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렴하죠. 0으로. 두 번째 문제도 그려보시면 1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다가 4분의 1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죠. 0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0입니다. 2번은요. 계속 2죠. 이미 도달했죠. 이미 도달하는 값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에서 출발해서 계속 2이기 때문에 이미 도달한 값이 바로 극한값 2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발산하는 경우의 문제인데요. 이 수가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속 커지고 있죠. 이건 발산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자, 2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속 작아지고 있죠. 이 수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가 붙으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그렇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각각 수렴 발산을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1번은 계속 커지죠?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발산, 수렴 발산을 조사를 했으니까 발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항은 어떻습니까? 0. 두 번째 항은 2. 0, 2. 계속 반복되면서 교차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발산합니다. 발산 종류 중에서도 진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째 항은 2 빼기 3분의 1이고 둘째 항은 2 빼기 3분의 1의 제곱, 세 번째 항은 2 빼기 3분의 1의 세제곱. 그러니까 뒤에서 빠지는 게 점점점 이게 어디에 도달하느냐 하면 0에 가까이 가죠. 결국은 이 값은 수렴합니다. 수렴. 어디에 수렴합니까? 2에 수렴합니다. 자, 4번은 어떻습니까? 자, 분모는
2, 3, 4, 5 이렇게 천천히 커지지만 분자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항은 1, 4, 9, 16, 25 자꾸 커지는데 아래의 분모보다 훨씬 더 빨리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는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산하게 되어 있어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이번에 한 걸음들을 보시면, 자, A에는요, 홀수항과 짝수항으로 이루어진 두 수열 Bn, C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나타내면 어떻습니까? A1, A2, A3, A4, A5, A6 이렇게 나가는 무한수열인데, A1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 홀수항은 다 B1입니다. 그죠? 그래서 B1, 자, 홀수항은 B2, B3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짝수항은 전부 다 뭡니까? 예, CN 수열이에요. C1, C2, C3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예요? AN이 알파에 수렴한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얘가 결국 알파에 간대요. 그러면 B1, C1, 이 출발하는 이 모든 BN 수열과 CN 수열도 각각 다 수렴하느냐? 다 수렴하겠죠. 네, true. 자, 두 번째, BN과 CN이 각각 수렴한다고 했을 때도 AN은 수렴하겠느냐에 대한 질문. 이게 2번인데요. 자, B1, B2, B3를 제가 1이라고 쓰고요. C1, C2, C3를 2라고 써보면 지금 1, 2, 1, 2, 1, 2 이렇게 교차하면서 계속 진행되죠. 이 수율은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발산합니다. 발산 종류 중에서도 진동이죠. 진동. 따라서 AN이 꼭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죠. 발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은 거짓입니다. false.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극한은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로 나누어지고요. 특별히 발산하는 경우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수렴하는 경우에 한해서 한번 극한값 계산하는데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한수열에서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이 5가지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각각이죠. 각각이 수렴하는 경우. 자, AN과 BN이 극한값이 이렇게 알파와 베타로 있는 경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N과 BN이 수렴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 AN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이 상수항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것은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으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제가 뭐냐면 각각이 수렴하는 겁니다. 만약에 수렴하지 않으면 이 5개의 성질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보기 보시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 각각을 한번, 3은 결국 극한값이 3이죠. 자, n분의 2의 극한값은 뭐예요? n이 계속 커지면, 어디를 목표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n분의 2는 0을 향해 가죠. 그러니까 각각이 수렴합니다. 그죠? 각각이 수렴하면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죠. 예, 빼기가 분리가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 빼기 0이 돼서 3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문제 1번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이 수렴하나요? 예, 각각이 수렴하죠. 수렴하면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n분의 3은 0으로 수렴하고요. n제곱분의 1도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0이 극한값입니다. 자, 이 경우도 봅시다. 이 각각 분모와 분자가 수렴하는지 봐요. 자, n이 계속 커지면 이 n제곱분의 1은 0을 향해 갑니다. 0을. 그래서 분모는 어디를 극한값이 2죠. 분자는.
분모는 어떻습니까? 극한값이 n분의 5가 계속 커지면 0을 향해 가죠. 그래서 3이 됩니다. 따라서 분모분의 분자값이 3분의 2가 극한값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무한수를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은 뭐냐면 AN과 BN이 이렇게 알파와 베타로 수렴하는 경우에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보시죠. 예제 문제를 보시면 이 분모가 수렴하지 않습니다. n이 계속 커지면 무한대로 갑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역시 무한대죠.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자, 이 경우를 보죠. 2번 어디로 갑니까? n이 계속 커지면 무한대로 가죠. n이 계속 커지면 무한대로 가죠.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꼴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는 거죠. 자, 풀이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 문제인 경우에는 최고차항으로 나눕니다. 최고차항.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가 2차죠. 분자도 최고차항이 2차죠. n제곱 n제곱이니까 아래 위를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식은 같겠죠. 그래서 아래 위를 n제곱으로 나눕니다. 3n제곱을 n제곱으로 나누면 3이 되죠. 4n을 n제곱으로 나누면 n분의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를 n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2가 됩니다. 자, 분모도 똑같이 n제곱으로 나누면 1이 나오고요. 5를 나누면 n제곱분의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이 수렴하는지 봅시다. 3은 수렴하죠. 어디로 수렴합니까? 3. 이미 도달한 값이니까. n분의 4는요. 0.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것도 0. 그러니까 각각 수렴하니까 이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1 도달했죠. 수렴값이 1이고 얘는요. 0으로 갑니다. 역시 이렇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를 보시면 3 더하기 0 빼기 0 분모는 1 더하기 0 따라서 답이 3.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자, 2번도요 보시면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분자를 유리화합니다. 유리화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1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n 빼기 n이니까 얘의 켤레를 곱해줘요. 켤레가 이거죠. 아래 위에다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위에는 합차 공식을 써서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 되죠. 그래서 남는 게 n만 남아요. 그럼 얘가 지금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맞죠?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자, 그러면 1번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최고차항으로 나누어줍니다. 최고차. 자, 최고차항이 분모가 루트 n제곱이 있는데 이게 밖으로 나오면 n이잖아요. 그 1차입니다. 1차. n. 여기도 사실 1차죠. 루트가 벗겨지면. 분자도 1차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를 n으로 나누어주면 n 나누기 n은 1이죠. 아래 위를 n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을 이거를 전체 n으로 나누면 n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돼요? n제곱이 되죠. 이렇게 n제곱 더하기 n 얘를 n으로 나누면 1이죠. 그래서 n제곱분의 n제곱은 1 n제곱분의 n은 n분의 1 더하기 1 자,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얘는 극한값이 1이죠. 1 그대로. 이거 1 그대로고요. n분의 1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 금방 또 익숙해지는데 아래 위를 최고차항으로 나누라 그랬죠. 그래서 n으로 나누면 답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역시 n제곱을 아래 위로 나누면
요 값만 남게 돼요. 그래서 4분의 5가 됩니다. 자, 이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면 된다 했죠. 그죠? 4번도 보시면 이렇게 전개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역시 뭐로 바꿔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각자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정리인데, 무한수열에서 대소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AN이 알파에 수렴하고 BN이 베타에 수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 AN이 BN보다 작으면 그 극한값도 부동호의 방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2번 보시죠. 2번이 중요한데 우리는 2번을 일명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왜 샌드위치 정리냐 하면 자,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자, AN보다는 CN이 크고 CN보다는 BN이 큽니다. 그랬을 때 알파와 베타와 같다면 즉 AN의 극한값이 알파지 않습니까? 이게 알파로 가고요. 그 다음에 BN의 극한값이 베타로 갔을 때 얘 둘이가 같아. 알파와 베타. 그러면 CN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샌드위치가 돼서 그냥 알파로 간다는 겁니다. 알파와 베타는 같은 거니까요. 하여튼 CN도 AN과 BN의 극한값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AN이 극한값이 1이고 BN의 극한값이 1이면 CN도 중간에 끼어서 자동으로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1번 보시면, 자, 1번에서 AN하고 BN을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자, n분의 1이 있고 n분의 2가 있습니다. 누가 더 커요? n분의 2가 더 크죠? 즉, BN이 더 큽니다. 자, BN이 더 커지면 극한값은 같아져요. 그죠? 자, 그럼 이 두 개의 명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AN과 BN의 크기 비교를 해보면 AN이 적다고 했을 때 극한값이 이게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금방 확인했지 않습니까? AN이 BN보다 작지만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AN이 BN보다 작더라도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맞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샌드위치 정리를 한번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보면 n분의 사인 n세타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죠. 여러분 삼각함수 나오면 겁을 먹는데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인 n세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각함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잖아요. 아무리 커도 1을 넘어설 수 없고요.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양변을 n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양면 n, 이건 마이너스 n분의 1, 여기도 n분의 1, 중간에 n으로 나눴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갑니까? n이 커지면 0으로 가죠. 얘도 0. 그럼 g가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0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극한값도 사실 비슷합니다. 코사인 2n 세타도 코사인 2n 세타도 아무리 커도 1,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m는 안 가죠. 그래서 n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가 0으로 가죠. 얘가 0으로 가죠. 그럼 얘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얘도 답이 0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AN과 BN이 수렴하지 않아도 AN 플러스 BN이 수렴하는 예를 찾아보라. 쉽죠? 자, 두 개는 각각 수렴하지 않아. 그런데 둘이 더하면 수렴해. 어떤 경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여러 가지인데, 자, AN이 만약 마이너스 N이고, BN이 N 플러스 1인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죠?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하죠? 근데 둘이 더하면 뭐가 돼요? AN하고 BN하고 둘이 더하면 1이죠? 수렴하죠? 예. 두 번째. 자, 이런 경우를, 자, AN과 BN이 극한값이 같아.
C는 얘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자, 1보다 작은 거 잡아봅시다. AN이 1보다 작은 게 뭐가 있어? 1 빼기 n분의 1이 있죠. B에는 1 더하기 n분의 1이 있죠. 이 극한값은 서로 1입니다. 이 얘가 되겠죠. 자, 극한값 계산도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한값의 성질, 계산하는데 성질 5가지가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이 뭐였습니까? 이런 거죠. 즉 얘가 각각이 수렴할 때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샌드위치 정리라고 있었죠. 샌드위치 정리, 이게 중요한데요. 양 사이드가 수렴하면 중간에 있는 놈도 끼워서 수렴한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